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의 키워드는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기대감 지속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근데 먼저 이 좀 투자 포인트는 투자 포인트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이 백신 기대감으로 일단 한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에서 이제 또 종목 분석 요청을 해주신 거니까 이제 신규보다는 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 경구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단 슈팅이 나왔죠. 12월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백신 파트너사가 삼천단제약의 경구용 백신을 동물에게 투여 결과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 검사 쪽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바람이 나왔고요. 현재 개발된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사제나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진약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분말 관련된 이슈로 한번 주가가 움직인 적도 있었죠.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일신과학이나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뭐 단타론 재미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게 있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구용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미국인도 한국 등에서 다국가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긴급 사용 신청 계획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또 이제 지난 3분기 요게 자회사 또 설립한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알리아라고 이제 앞서 이 보여드린 안구 쪽 이 안과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거든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굉장히 좀 큰 거고, 그다음 이거를 지금 이제 여러 기업들이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2014년부터 좀 개발을 했고요. 임상 3상 시험 승인이 됐고 8월부터 중순부터 이제 프로그램 좀 돌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내년 4월까지 임상을 마치는 계획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임상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런 뭐 제약주들이 조금 실적이 코로나19에 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실적은 좀 그 밑으로 좀 깔아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임상이나 이런 거 당연히 좀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 매출이 8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또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는 무조건 선점하는 쪽이 먼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특허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복제의 약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원약과 비교했을 때 이제 성능은 똑같지만 가격이 싼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는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지금 바이오에피스가 22년 2월이고 알테우전도 22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일단 그 시장이 열리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배제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 미국 일본 지역 내 판매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 판매 관련된 부분들 470억 원 규모 계약 성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 반환 의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걸로 이제 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같은 게 받을 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받을 수는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뭐 일단 제약바이오가 물론 실적이 그렇게까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많이 좀 까였거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마이너스 77%나 까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순이익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좀 줄기는 했을 거예요. 줄기는 했을 텐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실적이 견조하게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들 중에서도 나쁘지 않게 나온 데가 있고 너무 또 많이 무너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납부액 증가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단발성 비용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물론 제약바이오가 실적을 좀 많이 무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자유롭지는 못해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거슬리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면 이미 이제 이거 경구형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21선 부근에서 한번 요럴 땐 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대응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일단 61선까지 깨지고 100일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요 박스권으로 일단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지금 박스권을 3개로 그려야 되는데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일지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일지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평행 추세선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결국엔 주가는 여기 박스 안에서는 언제든지 여기 하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에서 박스권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을 좀 열어 놓기는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은 올라갈 때 여기 중요했었던 라인들이 좀 있거든요. 이 선으로 좀 끄어보면은 여기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했고, 뭐 여기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여기 라인이 좀 중요했거든요. 여기 라인, 네, 여기 라인 이런 식으로 좀 끄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끄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도 좀 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라인. 그래서 여기 라인 이렇게 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박스권, 그러니까 5만원대는 일단 절대 깨면 안 돼요. 5만원만 해도 지금 여기보다 한 16% 정도까지 하방이 더 열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월요일장에도 사실 시장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 하방을 얻어 맞는다면은 사실 지수 자체가 너무 빠르게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지금 3000선 깨졌고 2976선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마 2800선을 좀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수가 계단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깨버리면 또 밑으로 하방이 좀 세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하단까지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까자니 뭔가 까가지고 다른 데로 가기도 뭐하고, 애초에 지금 물려있는 퍼센테이지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나름대로 기다리면은 뭔가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거 연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됐을 때 또 기대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좀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시장 자체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이 2월 달엔 또 설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 전후로는 또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퍼센테이지 그 가격이 어느 가격대인지 잠시만요. 이게 상담하신 분의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새벽 삼천당 제약이 마이너스 30%고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마이너스 30%인데 제가 좀 늦게 이제 작업이 됐어요. 마이너스 30%면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요. 이 61선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또 지금 5%에서 지금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0% 정도면 사실 손절을 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 본전 찾으려면요 50% 본전 찾으려면 100%예요 30% 본전 찾으려면 45%인데 그럼 적어도 이거 하려면은 뭐 단순 계산해서
계산을 해보더라도 100원에서 40%까지면 60원 됐고 60원이 다시 이 100원 되려면 60 한 6%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요거에서 손절을 치더라도 거기에서 또 다른 걸로 가서 몰빵 쳐가지고 66%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여기 라인이 짧게 횡보를 했었던 게 아니라 하나 둘셋넷 4달 동안 좀 횡보를 했었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전혀 대응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중이라도 줄이던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mid라인 때 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담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평단 낮추고 좀 올라가서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했었던 만큼 다시 까고, 그러면 이제 주수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손실 확정은 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게 평균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여기 박스권 돌파를 못하면서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상단 라인에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놔야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이 또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임상 결과가 내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은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발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투자하셨을 때의 그 투자 포인트를 보실 거라면은,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뭐, 어느 정도는 대응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적적인 부분도, 조금 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줄 거고, 또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어쨌든 이 종목을 끌고 가시려면은 시간은 조금 많이 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크시기 때문에 무작정 손절하시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 부분을 덜어서 그 부분을 다시 밑에서 mid라인에서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아니면 적금처럼 일정 부분씩 담으실 수 있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또 좀 모아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상태에서 특히나 월요일장도 이제 미국장의 이 흐름을 보면은 월요일장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또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무조건 깐다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가 또 어려워요. 어차피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물론 이제 월요일까지 눌리고 화요일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월요일장 종가를 또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게임스탑 관련된 이슈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에 대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정적인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전 세계적인 이 세계 동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면 게임스탑을 제외하고 들어서 또 빠지게 된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기관 같은 경우 뭐 연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율 줄이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직접 투자로 바뀌는 것들이라던가 그런 여러분들의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과 지금 기관, 외국인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개인 주체가 조금 그냥 패대기 친 거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 바뀌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런 기회비용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 라인은 요런 라인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대응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 보실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120선이 깨지는 종목 같은 경우는 120선이 깨지면서 이게 이제 좀만 더 내려오면 이게 얘네들이 폭포수처럼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0까지 이게 크로스로 떨어지면은 한동안 좀 기어야 돼요. 한동안 좀 기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이 네오이즈나 에콜론이나 이런 모습이 나와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삼천당 제약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21선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거의 4개월 만에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넷마블도 비슷해요.
넷마블도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셋 네 달 걸렸잖아요. 에플론도 한 두세 달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이 깨지면 기본적으로 이 60선이 세 달이기 때문에 최소 몇 달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갑자기 단기적인 이슈가 터져서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의 모멘텀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다음 거래일에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여력이 되시고 끌고 가실 수 있다라면은 그런 거를 이제 대응을 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저는 물량을 줄이던지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삼천당 제약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